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시죠. 이혜림입니다.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자, 코스피가 한 주를 지나고 보니 2100선에서 앞뒤로 좀 꽉꽉 막힌 답답한 모습. 미국과 중국 증시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고 좀 답답하셨을 겁니다. 거기다 날씨도 또 더웠잖아요. 장마도 또 절정이었고요. 한 주 받을 스트레스가 있다면 여의도 클래스에서 싹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전문가가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마감 증시부터 볼게요.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2150선으로 밀렸습니다. 아쉽네요. 코스닥도 약보한 마감이고요. 지금 뉴욕 선물과 유럽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문자 메시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소통하고 싶은 궁금한 사항이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십시오. 선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쏘겠습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전문가들 만나러 가보시죠. 수익의 정상을 맛본 적이 있는가? 자, 황금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주십시오. 자, MTNW 민 박사님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백진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활약이 이번 주 대단했습니다. 거의 두 분이 한 주를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의도 클래스는 새로운 한 주 너무 큰 사랑을 받았는데 한 주 어떠셨어요? 일단 얘기하시죠. 저부터요. 네, 뭐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방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도 기대를 하면서 이번 주 증시는 답답했지만 두 분의 또 시원한 오늘자 한마디를 들어야 되겠죠? 민 박사님. 한마디 해봐. 백 대표가 그 한마디 했고 나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걸 빼면 네네. 저 한마디 해야죠. 자, 저희 회사는 여의도 클래스에 난데없이 이제 4명의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4명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석우 대표, 저 그리고 백진수, 그다음 또 누가 있지? 박재현. 박재현 대표까지 4명이 여의도 클래스를 일주일 동안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힘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하고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기회가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한국경제에서 딱 방송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다 MC를 보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주식 보통 10년 이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종 섹터, 그 다음에 매매 성향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있으니까 저희가 방송을 끌어갈 때 시청자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만의 색깔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과 같이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마감인데 오늘 방송 예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MC를 다 해보셔서 네네. 자리가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네. 자리 위치도 딱 가운데라 MC 같아 보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건 네. 실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이벤트로 요건 얘기 없이 뭐예요? 그 처음에 이벤트를 하는데 관전평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관전평보다는 저희 소위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나 저희가 오늘 이슈를 골라 갖고 왔는데 이슈나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을 올려주면 거기에 상품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요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시계입니다. 오, 예, 여기 네. 뒤에 민박사 대박나세요 찍혀 있는 그럼 시계. 민 박사님의 기운을 얻을 수 아니 있는 제 기운은 아니고 그냥 시계? 시계가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 깜짝 선물입니다. 저도 놀랐는데요. 이게 네네. 예고도 없으셔서. 근데 이 시계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 해주세요. 이따가 뽑은 사람은 예, 또 민 박사님께서 뽑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뽑을 그건 아니고 MC님께서. MC님께서 한번 뽑아서 딱 주는 게 그래서 상품은 필요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일주일 내내
뭐 기프트콘도 있고 많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산, 네. 모자 뭐 많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네 분이 워낙 장단점도 다르고 섹터 업종에 대표하는 10년 이상한 베테랑 전문가님들 이번 주에 활약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 더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번 주에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민 박사님. 7, 8월 조정장 맞구나. 예, 한 줄평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럼 한 줄평 해요. 백 대표 한 줄평. 7, 8월에 조정중 씨가 맞았구나.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주실 건데 잠시 기대해 네네네. 보도록 하고요. 네. 백진수 전문가님. 네, 한 바퀴 돌고 다시 순환이라는 그 한 줄 평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1일 기준으로 어제 그 또 신규 글로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이제 우리 코로나 처음 발생됐을 때 불었던 테마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진단 키트라던가 또는 이제 일부 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순환매가 한 바퀴 싹 돌고 나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서 첫 번째 순환매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한 줄 평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바퀴 돌고 다시 순환. 마치 네.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서두를 열고요. 이것이 클래스다로 돌아오겠습니다. 증권가의 거의 전설이라 불리는 이 두 전문가와 함께 이것이 클래스다 함께 할 텐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관전평이나 또 궁금한 종목들, 시황상 응원의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MTN 측에서는 저희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을 준비를 했고요. 민 박사님께서 직접 민 박사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뒤에 담긴 시계도 직접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운드 1을 들어가 볼게요. 시황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 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쏙쏙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민 박사님께서 가져온 오늘도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누가? 개인이. 자, 개인 투자자의 증가, 증시의 뇌관이 되나? 개인 투자자 급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똑똑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증시 바닥에선 항상 외국인이 샀던 게 한국 증시인데 이번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다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순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뭐 우리 동학개미라고 소위 얘기하죠. 동학개미들이 주식에 막 고수가 돼서 저점을 딱 잡고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 로빈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하는데 로빈훗 무료로 매매할 수 있는 어플에서 이제 1,300만까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미국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은 성향이 게임처럼 하고 있다. 그리고 66% 정도를 파생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기적이죠.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걸 보면 버핏이 벌인 항공주를 갖고 로빈훗이 사서 큰 수익을 내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 기상천외합니다. 근데 미국에 왜 이런 효과가 나왔느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반복적인 거 그 파블로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가 뭘 먹이를 주고 딸랑딸랑하면 그 시간이 되면 소리만 나도 나타나게 되죠. 근데 미국 투자자들이 리먼도 겪었고요. 9.11도 겪었고 연방은행에서 증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 돈을 풀어서 증시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학습효과 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의 동학개미도 마찬가지로 이건 누가 가리키지를 않고 표방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장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금리가 저금리로 갔고요. 부동산이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부동산 고점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부 대책은 부동산을 죽이겠다고 계속 대책이 나오니까 용인하고 어디더라 몇몇 세 군데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무슨 선이라 그랬는데 그게 백 대표 모르죠? 무슨 선이라고요? 뭐 경인선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GTX.
아니 CTS는 아니야. 뭐 용자가 들어갑니다. 하여튼 용인 판교 이쪽에서 네. 아파트 값이 올라서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투자한 걸 가만히 살펴봤더니 삼성전자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샀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미국의 경우는 그 대표 업종을 산 게 아니라 이제 개별 종목을 많이 샀고요. 한국 증시 또한 그렇게 출발은 했는데 지금 증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투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비대면 주식이 급등을 하듯이 한국 증시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학개미라는 이름을 얻고 언제부터 이렇게 투자를 했지 이게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출발의 원인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가 낮으면 주식 투자하면 돈 벌어가 아예 머릿속에 박힌 거죠. 근데 실제로 처음에 우리 동학개미들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에서 개별주로 넘어가더라. 미국 자체도 투기적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인민개미라고 합니다. 인민들이 막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인민개미들이 좀 그러네요. 인민개미라. 별 개미가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인민개미들이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모건에서 자, 인민개미가 이렇게 투자를 하니 중국 증시가 뜨겁구나. 그래서 불과 5년 전에만 해도 중국이 망할 뻔했습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니까. 근데 그 5년 전 지수가 3,559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건에서는 발표하기를 29% 정도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 얘기는 유동성의 공급인데 이 유동성의 공급을 수치화했습니다. 계좌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로는 유동성으로 밀어 올리겠는데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한국보다는 인민개미가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6.25가 지났지만 사람 수로 이렇게 하면 못하는데 이 증시도 계좌 수를 따져보니까 죽기 살기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분명히 올라가면 죽을 텐데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세계의 증시는 개인 투자자가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에서 공급하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한국 증시는 그럼 동학개미는 동학운동은 마지막은 다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번에 동학개미들이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반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처음에 시장을 진입했을 때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짰다면 성공할 것이고 여기서 수익을 본 걸 개별주로 이동한다거나 이 분위기를 타서 개별주에서 주식을 한다면 우리 동학개미가 죽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저께 나와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17일을 기점으로 공매도가 제한이 풀린다면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텐데요. 그 사이에 위험 관리를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했으면 좋겠고 그 사이에 많이 똑똑해지기는 어렵더라도 조금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지금 저 동학개미 설명을 했죠. 개인 유동성. 그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3월 19일 기준으로 고객 예탁금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증시가 쉽게 얘기해서 바닥을 치고 예탁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빠지면서 고객 예탁금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지금 현재 3월 이후에 고객 예탁금은 45조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SK 바이오팜에 40조의 돈이 몰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돈이 청약에서 실패하면 증시로 들어온다 그랬는데 일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예탁금이 이 정도고요. 그리고 장내에서는 밀리기만 하면 계속 사고 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따지고 보면 우리가 증시를 바닥을 쳤을 때 외국인이 뭐 5천억 미만으로 한 달만 사도 증시는 대폭등을 했는데 이 유동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저는 코스피가 쉽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 부분에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게 뭐 삼성전자 아무리 사도 심하게 밀릴 이유 없겠죠. 뭐 SDI나. 근데 그 외에 코스닥 종목은 개인의 투심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변곡점이 됐을 때 개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인민개미, 동학개미, 로빈훗에서 우리는 동학개미를 응원합니다. 자, 여기서 동학개미들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9월 17일 공매도 재개 그 전까지 좀 위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의 또 보수적인 의견도 듣게 되는데 백진수 전문가님은 좀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네. 2,150으로 밀렸는데 개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네. 했단 말이에요. 이들의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면 주가는 떨어진다. 뭐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 정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들이 사면 좀 떨어지고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사야 주가가 오르는데 연초부터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이 27조 원을 팔았어요. 우리 시장에서 이제 합산을 해보면 그러면 주가는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그 동학개미들이 40조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 순매수 여력도 45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하루에 매매가 거래되는 그 거래 대금에서 원래 개미 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49% 하루에 예, 그 정도가 이제 평균치라고 보면은 요즘에는 60%가 넘어서 69%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시장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가 동학개미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지수는 2150이 아니라 한 2000포인트 정도 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도 돈의 힘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한 논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투자들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로섬 게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하방에 베팅한 사람들한테서 그 올라간 만큼의 손실이 발생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상승으로 베팅한 사람들한테서 똑같은 수익이 난 만큼의 손실이 발생돼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거든요. 파생이 아니라 자산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자체가 전부 다 거품이 끼어버리면 전부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다.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을 예를 들면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 한마디로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전부 다 어쨌든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아파트를 사서 들고 있는 사람이나 작년에 아파트를 산 사람이나 그 상승폭이 다를 뿐이지 어쨌든 수익은 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를 안 사고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부 다 이제 승수 게임이 됐다. 모두가 수익이 난 게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학개미들이 됐든 누가 됐든 시장에 돈이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인데 단지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은 동학개미들은 주식을 전부 다 공부를 철저히 해서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주식을 사면 돈 벌겠다 또는 옆에서 나 주식 사는데 돈 벌었어. 그런 이야기 듣고 주식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 주린이란 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만나보면은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주린이가 요즘에는 어딜 가나 보입니다. 주린이. 예, 주식 플러스 어린이라고 해서 주린이. 아, 주린이. 신종어가 네. 생겼어요. 예, 주린이라고. 예. 예. 그 주린이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주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직은 주식에 있어서 초보잖아요.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시가 올라갈 때는 자기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입한 시점이 좋아서 수익이 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정말 무섭게 빠지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도 일단 개미 투자자도 어느 정도의 공부는 꾸준히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는 미리 언젠가는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연두하고 매매를 하셔야지 추후에 큰 피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주식 더하기 어린이 그만큼 철저히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고위험 개미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견인하면 또 그만 아닐까요?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주도하면 지수는 방어가 됩니다. 지금도 현재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우리가 개인 투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면 예상치보다는 주가가 올라온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증시 버티는 역할을 철저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도 1조 가량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거밖에 안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문제라는 거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오는 뉴스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 개인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기 시작할 때 그때가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주린이가 있다면 만약에 진짜 주식 어린이가 있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여의도 클래스를 빠지지 말고 매일 봐라. 네. 여기에 해답이 있을 거예요. 네.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는 타이밍부터는 저희가 누가 됐든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 정말 여의도 클래스의 기가 막힌 저희 출연자분입니다. 근데 주입이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주식 더하기 베이비. 그래도 어린이까지 컸잖아요. 네. 즉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장을 떠받치는 진격의 개미 역할을 유동성의 힘 지금까지 떠받치는 동학개미 역할을 했는데 무너질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분명히 있겠죠, 민 박사님? 네네. 요소 뭐가 어떤 얘기를 있을까요? 뭐요? 증시를 무너뜨리는? 네, 뭐 이렇게 개인들이 무너질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서 조심을 해야 될 텐데요. 그 일반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 3%의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투자자가 97% 정도는 손실을 보거든요. 한 해 지나고 봤을 때. 근데 지금 성적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말 증시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를 전부 통계상으로 봤을 때 손실을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반만 맞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반에서 조금만 부족해도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우리는 고객 예탁금을 얘기를 하지만 신용 잔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하종 맞는 건 제가 9.11 때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종 맞을 리는 없죠. 근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삼성중공업 우정도 그리고 요즘에 휴마시스 같은 걸 볼 경우에 고점에 하루가 아니라 당일 잘못 들어가도 30~40% 깨질 수 있습니다. 원금 대비 반 이상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종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 그러면 뭐 돈을 빌려서 주식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미수, 신용, 롱 같은 경우를 썼을 때 주가는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가 깡통 차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수익을 날 땐 배로 날 수 있지만 손실을 날 땐 배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미수 같은 경우 요걸 갖고 수익을 크게 낸 사람은 나중에 이걸로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까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심하게 썼을 경우, 그리고 증시가 생각같이 가지 않고 조정을 한 번만 페이크를 크게 준다 그러면 개인들이 깡통 찰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분산 투자를 해주시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이나 론을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아셨겠지만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저점에 잡은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시지 말고 시황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시장이 계속 우상향으로 갈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올라왔는데 비대면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샀으면 당연히 수익 났겠죠. 제가 며칠 전에 나왔는데 틀렸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리 앵커도 이서구 대표님도 비대면 주식은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관점이 차이예요. 내일 모레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 주식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2, 3일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급등주 하시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미수치고 신용 치면 30%의 원금의 2배가 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투자의 원칙은 주린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주식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뭐 한두 달이 아닌 그래도 한 6개월, 1년 정도는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위험 고지를 분명히 해드려요. 차라리 삼성전자 SDI 물리면 들고 있으면 본전할 수 있어도 지금 얘기하는 비대면 주식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당신 전문가 맞아? 오늘 쉽게 얘기해서 진단키트가 다 올랐는데 그거 왜 얘기 안 했어?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대면 주식이 오른 거예요. 네. 그럼 확진자가 늘 걸 네가 알았어야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의학 박사도 아니고 의학 박사도 못 맞춥니다. 코로나 언제 종식될 거야? 몰라요. 그거 맞히는 사람 없어요. 왜냐?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 향후 진로는 틀려집니다. 미국은 뻔한 거 아니야? 자, 뻔한 거에 투자를 할까요? 확률적으로. 주식은요. 삼성전자가 됐건 우량주는 자연재해가 됐건 변수로 시장이 하락하면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런데 실적이나 재료를 받치지 못하는 종목은 원상복구를 못합니다. 요번이 동학개미들의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는 건 동학개미가 잘 맞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나중에 좀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도 요상하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투기적으로. 일반적이지는 않죠. 시가총액 몇 조짜리가 쉽게 오릅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적응을 못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저는 이제 일주일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를 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시청자는 아마 허언증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3월 19일 날 적금 깨서 주식 사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증거 화면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5분 능선이야, 7분 능선이야, 8분 능선이야. 자, 우리가 8분 능선에서 꼭지까지 수익을 낼 것이냐, 바닥부터 올라올 것이냐. 차라리 제가 3월 달에 방송에 나왔다면 이런 얘기는 회자되지는 않겠죠. 근데 요 사이에 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에선. 근데 고점 부분에선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오늘 오른 게 내일 내린다면 그래도 저는 내일 오를 거예요 라고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는. 근데 이 추세적 중도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얘기한 건 7, 8월의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주식은 오버슈팅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개별주의 랠리는 계속된다. 투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분명한 건 이제 회원이 있겠죠. 그럼 회원은 손해를 보느냐? 아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슈나 화두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단기 포지션이냐 장기 포지션에 따라 그 해석은 틀려집니다. 근데 제가 방송을 나오는 한 최대한 대형주로 얘기할 거고요. 7, 8월이 조정장인데 재미없는 대형주만 저는 추가라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시황은 7, 8월이 조정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틀렸다고 계속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방법이고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저희 전문가들은 4명의 전문가들은 다 특징이 있고요. 잘하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석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측면이나 뭐 소부장 종목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주식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는 건 모두 자유롭게 합니다. 파생까지. 그리고 우리 백진수 대표는 테마 그리고 소부장 그다음에 뭐 재료가 있는 종목들 사실상 백진수 대표가 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제가 모셔온 분입니다. 저희 회사로.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석우 대표, 그 박재현 대표 번외 얘기 한번 다 하죠. 오늘 뭐 마감이니까 증시도 안 좋았는데 박재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는 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방송 초입 부분에 월요일부터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저는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깡통을 워낙 많이 찾아봐서 염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공격적인 성향하고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얘기가 장황하게 길어졌는데 이거는 주식 쓸데없이 오래 한 사람이 걱정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민 박사님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가 그거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예, 나이가 어리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만큼 우여곡절 정말 많이 겪었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3월 달에 적금을 깨고 주식을 하라는 말을 했대요. 근데 지금 8분 능선에서 그가 어느 정도로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를 길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4명의 전문가가 어쩜 이렇게 달라요? 진짜? 그게 근데 저희한테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골라서 장기들을 트렌드를 저희가 쏙쏙 정보들만 잘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라운드 1 정리를 해볼게요.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민 박사님이 가져온 시계를 드린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는데 이거 진짜 주는 거냐고. 에이, 아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제가 아까 봤는데 민경무 대박 나세요라고 써 있어서 이게 브랜드가 있지만 이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도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브랜드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긍정의 기운, 민 박사님의 이 대박의 기운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무료입니다. 문자 아니,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갖고 바랍니다. 오는 김에 우리 이혜리 앵커님 것도 하나 네, 더 가져다 저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라운드 2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제 섹터 트렌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이기도 하고 가장 뜨거운 섹터 산업이기도 할 겁니다. 공개하시죠. 글로벌은 지금 친환경 자동차 시대, 시동을 건다. 테슬라의 주가 흐름만 봐도 그 열기를 느끼시고 계시겠죠.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백진수 네. 대표, 네, 저희 한번 얘기해 보죠. 그죠? 예. 네, 친환경 자동차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소차가 굉장히 잘 가죠? 네. 그죠? 전기차도 잘 가죠? 네. 예, 친환경 자동차는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시죠. 우리 민 박사님이. 수소차 먼저. 우리 백 대표가 옛날에 같이 방송한 적이 있어서 네. 오늘은 싸우지 말고 네. 수소차 얘기하고 난 전기차 얘기하고 네, 결과적으로 시청자가 수소차가 좋을지 전기차가 좋을지 결정을 한번 해보죠. 수소차 먼저 그다음 네. 전기차 들을게요. 예. 자, 지금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또 제일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는데 우리가 또 화요일날 수소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8일 날 그 EU에서 유럽위원회에서 중장기 수소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어떤 이제 지원책이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EU 전체적으로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석 연료의 비중이 75%다. 이 75%를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탄소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수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화석 연료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경제성이 나타나기까지는 정부 지원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고 EU에서 이번에 그걸 발표를 한 건데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4년 앞으로 이제 4년 동안은 EU에서 적어도 6기가와트 즉 100만 톤 정도의 재생 가능한 수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면 뭐 유럽에서 계산을 하기에는 이래요. 2030년부터는 수소 에너지의 발생 그 어떤 비용 자체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서 화석 연료와 비교를 했을 때도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에서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정부 지원을 계속 EU 차원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어떤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가 이제 수소 발전을 일으키는 비용 자체가 감소가 되면서 화석 연료와 이제 맞대응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50년까지는 어떻게든 화석 연료의 비중을 줄여서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이미 여기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미 전기차는 대중화에 완전히 100%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진입장벽을 넘었죠. 예, 진입장벽을 네. 넘었죠. 왜냐하면 생산 비용도 많이 떨어뜨렸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지원금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 자동차랑 별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게다가 인프라도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그 충전소를 같이 설치하는 걸 의무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가 제일 먼저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또 대중화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소 에너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갑자기 수소를 들고 나왔을까 이유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전기차는 배기가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오염을 안 줍니다. 근데 수소차는 오히려 대기를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차가 달리면 이 공기를 안으로 빨아들이면서 그거를 정화를 시켜가지고 공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소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공기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 플러스 친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최근에 뜨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예전에 수소차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에서 이미 수소차를 만들고 있잖아. 수소전기차를 만들고 있는데 수소차가 나오기 전에는 전기차 대비해서 너무 안 좋은 점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제가 네이버에서 좀 찾아봤어요. 수소차를 타는 사람들 이제 후기 평들을 좀 많이 찾아보니까 전기차보다 오히려 좋다고 합니다. 인프라만 갖춰지면. 물론 이제 자동차 가격이 비싸고 그다음에 인프라 설치 비용이 전기차 설치 비용보다 훨씬 비싸고 그러니까 주유소 그리고 주유소 숫자가 지금 전기차보다 훨씬 턱없이 적죠. 전국에 34개의 주유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불편한 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자체만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차보다 오히려 충전 속도가 빠르고 한 번 충전 시에 달리는 거리도 가시거리가 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따로 불편함이 없다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전기차 시대지만 시대가 지금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수소 발전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 산업 자체를 태동을 시키고 발전을 시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는 1단계는 전기차, 그다음엔 수소 전기차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전기차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백진수 대표 수소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환경 자동차라고 일단락 지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내연기관은 사실상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백진수 대표도 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러면 내연기관 차들은 차를 생산하게 됐을 때 네. 마이너스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8천억 정도 현대차한테 벌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감안하고 판다는 건 적자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자, 전기차가 좋으냐 수소차가 좋으냐 이게 분명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죠? 근데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 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 같아요. 네. 뭐 주가도 그렇게 화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수소차의 한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소차는 일단 화학적 반응을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걸 그 수소차를 갖고 바꿔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뭐가 있냐면 거리의 제한 그리고 이제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뭐 안전하다. 현대차에서 실험을 했지만 사고가 나다 안 터져요라고 하지만 그 불신감이 첫 번째 있고요. 수소 터지면 다 죽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LPG 같은 경우도 시내에도 충전소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는 뭐 여의도에 있지만 국회의사당 앞에 수소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국회의사당이나 가능하지 그 외에는 불가능하다. 수소차는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데 한 번 충전은 10분이지만 충전하러 가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가 굉장히 전기차보다 싸게 나오면 모르는데 백금을 중간에 연료전지했을 때 한 3,000에서 5,00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배터리보다는 생산 단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11g까지 낮춰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데 수소차는 가격부터 비싸다. 근데 이제 요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현대에서 넥소라고 수소차를 1만 대 정도 생산을 했는데 평가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평가들이. 그럼 전기차의 장점인 빨리 충전을 하고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동차는 비싸고요. 충전하러 가려면 힘들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봤을 땐 분명한 건 수소차가 낫죠. 왜냐하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친환경 전기 생산이 아닌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을 하니까 환경을 전기차를 탄다고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시적으로 나라들이 합의한 거는 파리에서 합의한 거는 우리 어떻게든 줄여볼까? 방법이 뭐가 있어? 기술이 수소차를 못 따라가는 거고 전기차는 진입장벽을 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전기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테슬라가 생산을 할 수 있었던 거는 2차 전지가 따라줬던 거예요. 그 외의 건 다 조립업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현대차는 기술력을 갖고 수소차에 진입을 했지만 사실상
테슬라에 뒤처져서 지금 전기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넘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대씩 판매가 됩니다. 한국에서. 네. 3,000대죠. 주가가 1,000슬라가 돼버리는 건 올라가는 이유가 그 이유가 진입장벽을 넘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정부 지원을 받았을 때 전기차가 더 쌉니다. 3,500 정도면 테슬라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다고 전기차를 왜 사야 돼? 라고 느끼지만 실상 전기차의 단점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단점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더 좋아지는 건 삼성 SDI에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만드는데요. 부피는 반으로 줄고 성능은 더 높아지고 빨리 충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차들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발전을 할 때, 그 업종 섹터, 수소차 섹터가 있고 전기차 섹터가 있는데, 이 성장률을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전기차가 40%에 육박을 합니다. 해마다 폭증입니다. 자, 그러면 타는 입장에서는 수소차를 전기차를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주식하는 입장에서 우리 백 대표는 뭐를 결정할래요? 지금 우리 또 지난번 방송에서도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이제 완전히 산업군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쪽으로 봐야 되고 수소는 이제 새롭게 태동된 이 네. 테마 쪽으로 봐야 되니까 일단 투자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태동한 걸 오히려 주시장에선 더 단기적으로 반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2차 전지를 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예, 그리고 단기적인 네. 테마로서 봤을 때는 수소차가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변한다라는 건 이제 많은 산업들이 이제 선두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를 지금 넘사벽 종목이 됐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을 하면 수익을 안겨갈 수 있을까요? 민 박사님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저는 뭐 삼성, LG화학 같은 경우 100만 원을 가고 SDI는 60만 원 정도는 간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사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많이 올라서 비대면 주식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LG화학 우선주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삼성중공 우선주부터 그 지주회사 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LG화학 우선주를 얘기하는 건 그 본주하고 갭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20% 30% 정도 차이 나고 우선주가 비쌀 때가 많은데 LG화학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 7, 80% 디스카운트 돼 있죠. 우선주가 뭐지? 의결권이 없습니다. 근데 의결권 없어도 됩니다. 대기업은. 지들이 알아서 하니까 의결권 없어도 되고요. 배당 똑같이 나오고 우선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그리고 우선주의 특징은 요즘같이 우선주가 폭등하는 장세를 안 보였다면 저는 우선주를 반대했을 텐데 요즘에는 뭐 본주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우선주가 이렇게 잘 가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주체가 없는 게 아니라 매수 주체도 있어서 우선주를 좋게 보고 있으니까 LG화학 우선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38만 원 정도, 손절가는 23만 9천 원 정도 보겠습니다. LG화학 워낙 좋은 산업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LG화학 우 하나 붙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종목은 LG화학 우선주. 백지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 또 수소와 관련된 종목 하나 더 가지고 나왔는데 수소. 네. 지난번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너무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두산퓨얼사 이런 종목들이 수소 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미코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또 찾았습니다. 오, 네. 이제 우리 여의도 클래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고점에 있지 않은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은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아까 우리 민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수소차가 지금 당장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일단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아까 이제 민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충전하려면 오히려 1시간을 달려서 가야 된다. 네. 주변에 저기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34개의 수소 충전소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34개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34개 중에 이 효성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수소 충전소가 14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한 30%는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수소 충전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660개를 만들겠다. 네, 그래야지 이제 수소차를 육성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인프라가 갖춰져야. 그래서 660개까지 정부가 추진해서 스테이션을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서 결국에는 30% 이상의 수주를 받아올 만한 기업은 효성중공업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네.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코도 저희 추천한 다음에 지금 10%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렇게 바닥권 찾아주셨는데. 네. 네. 효성중공업은 그럼 가격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화면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요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민 박사님이 개인 투자들 동학개미들이 걱정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언택트가 다들 신고가 완전 뭐 신고가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고점에서 잡게 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중공업은 바닥권에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이제 막 뭡니까 무릎팍을 치고 올라오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그 35,000원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35,000원 도달하면 거기서 다시 목표가는 재조정하면서 들고 가보면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35,000원의 목표가, 손주가 27,000원. 효성중공업 바닥에서 가격 메리트까지 있고 친환경 관련해서 저 미코 좋았는데 효성중공업도 같이 기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LG화학, 우선주와 효성중공업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여의도 클래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렸는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베스트 관전평 먼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은 이분에게 가겠습니다. 1331님 여의도 클래스 3스타 1 민박사 2 백진수 3 진행자 대박. 자, 여기서 저희 오늘 선물 하나 더 있었잖아요. 민박사님의 시계 어떤 분께 드릴까요? 백진수 대표 추천주 미코만 봐도 거의 15%던데 이런 분은 드려야죠. 오. 믿고 했으니까. 아, 그래요? 네.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수익 그-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 그분께 민 박사님의 수익도 시계도 내고 시계도 받고 드리겠습니다. 뭐 겹경사네요. 그분은. 네. 일타 쌍피라 하죠. 네. 수익도 얻고 시계도 얻고 다음 주에도 이런 분들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민 박사님과 백진수 전문가님 고생 네. 많으셨고요. 저희 주린이가 계시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더 같이 성장시켜 드릴게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